시사톡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시사톡 라이브 7월 10일 금요일 저녁 전해드립니다. 박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했죠. 지도부에 앞서서 경선을 치르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지역별로 보면 어느 정도 경선 구도가 짜여진 듯합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시당의 경우 친명계 현역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의 맞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2년 임기에 시도당 위원장은 당의 지역 조직을 관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특보적인 브리핑에서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보적인 브리핑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 의원입니다. 예, 성함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강 위원에서 위원님 그냥 이렇게 될 듯도 싶은데 대체로 다 그렇게 부르고요. 네. 조금 높여주시는 분들은 직책과 무관하게 위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장을 붙이는군요. 네. 네. 강위원 네. 상임대표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네. 전국의 공천혁명을 통한 총선 승리, 밖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래서 전국의 지역위원회, 그 지역구 선거에 한 80여 군데 네. 가서 총선 지원했고요. 와, 한 번씩만 돌아도 80번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제 2년 됐는데, 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2년차 돌입했는데 2기 출범 준비로 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 지금은 시당위원장 선거 네.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24시간 동안. 대략 한 10여 개의 미팅 간 다음에. 하루에? 네네. 네. 그리고 짬짬이 대략 한 200여 명에게 전화, 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네. 권리당원이 지금 11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어떤 주요한 메시지로 일상을 살고 있는 당원들과 구체적인 접촉면을 넓힐 것인가. 그 방법밖에 없어서요. 한 명이라도 더 접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서 불광불급하라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게?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미쳐야 도달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예. 운명을 걸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신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재명 대표 지지 원외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규모가 전국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70년 역사상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연청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연청 이후 지금 최대 전국 조직으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네 번째 민주당 4기 민주정부 수립을 하겠다. 여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지금 17개 시도에서 이제 226개 시군구까지 확장하고 있는 네. 민주당 최대 원내외를 포함한 조직입니다. 아, 네까지 포함한. 네. 점점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까지 첫 번째 조직으로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24만 7,077표. 제가 그 당선자 윤석열의 전화를 낙선자 이재명 후보에게 연결한 그 참모였는데요. 아, 네. 다시는 그런 쓰라린 패배, 그 패배 이후에 겪는 민생의 파탄, 외교 실종, 이 망국의 길로 걷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다시 수립하자, 그 의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차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24만 7,077표입니다. 그만큼 쓰라렸다는 말씀이시죠?
부끄럽지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참모로서 대선을 진두지휘했는데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를 졌고 사실은 석고대죄하면서 반성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더민정부 혁신회의를 조직해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사명감. 그 시당위원장 출마도 그런 어떤 집권 플랜 중에 하나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움, 좀 내가 뭔가 이뤘어야 되는데 못 이뤘다는 죄책감,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벗어보자 다시 한번 이 선거에 또 출마를 하신 듯 싶은데요. 네. 대결 구도를 보니까 이제 양분남 현역 의원하고 붙게 됐죠. 2년 전에도 같은 양상 아니었습니까? 2년 전에도 원내 현역과 네. 원외에서 평당원이 한번 격돌했지요. 네. 그래서 대략 6대4 그때도 정치혁명에 준하는 성과를 원외에서 이뤘죠. 그러나 이제 단순히 2년 전과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는 민주당 역사상 245만 명의 최대 당원들이 있는 이 큰 그릇을 어떻게 시도당에서 풀뿌리에 제대로 안착시킬 것인가, 새 그릇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대전환기에 와 있다 싶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당원 수가 많이 는 겁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시 그 대선 때 그 후보 비서실 살림을 책임졌었는데요. 그때는 당원이 대략 130만 명이었습니다. 언뜻 들어도 수가 굉장히 늘었네요. 그렇죠. 예. 대선 패배 이후에 눈물의 패배, 당을 강화하자 해서 수많은 이 시민들이 네. 정당운동에 주체가 되기 위해서 가입했고 특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네. 가결, 부결 그때 사태 때 분노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또 수십만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네. 가장 큰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당원의 목소리를 좀 더 실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대전환기라고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에는 이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이었습니다. 네. 모든 정당의 의사결정을 국회의원들이 지배 독점했거든요. 네. 이제는 당원들이 이 정당 혁명에 준하는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당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정당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누가 받아들여 준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그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네. 당원들의 회초리를 맡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 총회를 일상화하라.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네.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라.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정당, 즉 이제 전자정당으로 전환을 해서 네. 뭐 SNS든 뭐 문자든 다 발송해가지고 200만 넘는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자기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혁신의 제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받아들여 줬습니까? 다 당원과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당원권을 지금 강화하자고 우리 중앙위와 당무위 통과해가지고요. 지금 시도당 선거에서도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도 굉장히 수술 대조정이 있었습니다. 9대 1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5대5 반영 비율이었는데 네. 당원권 강화, 이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권리당원의 의사결정 비중을 90%로 확대해가지고 이제는 특정 엘리트, 즉 소수의 배지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지를 또 무언가 결정할 때는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으라.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게 줄 서지 마라. 시민과 당원에 줄 서라. 네.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호남 특히 광주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민주당에도 기회가 왔다. 이번에 한번 잘해보자. 네, 네.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날짜가 그러니까 8월 1, 2, 3, 4 나흘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략 나온 일정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네. 그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가 있습니다. 네. 문자 카톡으로 싹 이렇게 그 안내가 될 거거든요. 그때 투표하는 거고요. 네. 8월 4일은 이제 DJ 컨벤션 센터에서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즉 지도부 선거와 더불어서 시도당 위원장, 즉 광주는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를 대의원들 현장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4일까지, 1일부터 3일까지는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 4일은 대의원 현장 투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곧 이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심의 정치가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묵인해 왔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됐고 관습이 되었습니다. 네. 시민이든 당원이든 간에 권력을 얻은 국회의원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네. 대부분 시구의원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대전환, 대중정당으로 대전환 이제는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 당원한테 묻지 않고 함부로 의사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이제 전환기에 격변기에 이제 새로운 정당의 작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좀 더 이제 이렇게 바람직한 네. 방향으로 이제 민주당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아버지가 집안의 대수사 다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이제는 모여야죠. 모여야 되고 토론하고 특히 이 가장 목소리 없는 네. 막내 아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막내 딸한테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손 든 사람한테만 질문권을 줬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순번대로 말씀하십시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구성이 이제 있는데. 부모님 무슨 의사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자녀들 의사 물어야지 네. 그 가족의 평화가 있지 과거처럼 하면 쫓겨납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 의원 대표께서 오늘 여기 출연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 맞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하셔야 될 텐데 강 의원 대표만의 비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지금까지 광주시당 운영에 누군가를 질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구조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맡으면서 살림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시국회가 열려서 네. 현역 의원들은 모두 다 여의도에 상주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서 특히 광주 의원들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정치의 존재감과 자부심을 높여야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 주인이 없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회사 사장이 없는 격이거든요. 네. 누군가는 부위원장이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은 사실은 그 말 장난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특히 호남 시도당은 원외에서 평범한 당원들이 당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상주하고 상근하면서 무릎 꿇고 당원을 만나고 눈물로 시민의 고난 가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응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단 제가 원외여서가 아니라 제가 현역이었다 할지라도 저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시민과 당원의 이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동시에 잘하면 응원을 받고 그래서 지역구에 집중하고 특히나 국정의 중심에 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광주를 시발점으로 전남, 전북은 기본이고 점차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 특히 동북권, 동쪽, 영남에서도 이제 시도당 위원장은 원외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신질서 재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차별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양분남 의원은 정말 바쁘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은 서울에 계시고 네. 금요일에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광주 이쪽에 돌아다니시는데 강 대표님은 나는 내내 있을 수 있다. 3주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기를 주말 시당, 회의용 시당이 아니라 365 시당이다. 네. 그래서 그만큼 당원들의 당 의사결정 참여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시당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계속 여기서 상주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합하는 건 훨씬 더 이제 좋아 보여요. 네. 여기서는 머무를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될 텐데 그럼 네. 서울하고는 어떻게 여의도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연결하시겠습니까? 지금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의원님들이 45분입니다. 네. 일명 민주당 내 최대 계파입니다. 네. 거기의 전국적 수장이 강 의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강 위원 성함입니다. 위원장님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장자 붙여서 이제 위원장을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 저는 지금 5년 정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집권 플랜을 짜왔고 물론 2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그 집권 플랜을 넘어서 집권 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호남 그 어떤 최고의 참모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그 견해 또는 입장 이런 과제들을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관철시키는 힘은 앞으로는 의원 몇몇의 상층 협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중앙에서 관철하는 거거든요. 의원 몇몇의 짬짬이 정책으로는 관철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 다수의 당원과 시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가지고 그 힘으로 중앙정부 또는 중앙당에서 정치적으로 관철해내는 힘. 그게 진짜 당원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호남이 현재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존재감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선 의원이 한 명이고 모두 다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여쭤볼까요? 네. 그 지난 총선에서 네. 거기 아까운 의원님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낙선한 의원님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연대 책임을 묻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또는 광주만을 위한 정치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호남 또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중심에서 그때 어떤 그 호남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전국적 어떤 그 스타급의 의원들을 바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만족을 못 시켰지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민주당에 존재감이 없다. 특히 호남 정치인들이 과거 정치인들보다 더 못하게 어떤 중앙정치 무대에서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의원 또 나아가서는 민주당 내에서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의원이 없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냉정히 돌아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주 정치인 8명 중에 한 분 빼고는 다 초선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시당 운영하면서 공천권에 연연할 일이 아니라 국정 중심에서 광주의 자부심을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당원에게 이제 공천권을 준다.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진즉 줬어야 할 공천권을 당헌 당규에는 시당 위원장에게 구청장, 네. 그다음에 시구의원 공천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죠.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실력 있는 인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게 줄 서고 그들의 일정 관리하고 당원 모집하고 그리고 총선 때 그 모집된 당원이 경선에서 지지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민주정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 방식이 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셔라. 네. 네. 이제는 나누겠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은 시구 의원들 눈치를 봐야 되고요. 네. 시구 의원들은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보는 네. 그것이 대전환기 당원 주권 시대의 민주당의 운영 방식이다. 저는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완전히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거거든요. 네. 공천룰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특히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줄 세워서 부당한 배제나 불공정한 낙점으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네. 그러지 않고 모두 다 등판해서
시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고 실력 있는 정치로 그 정치를 연장해 나가는 그 선순환 구조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공천룰을 시민의 힘으로 완성시키겠다. 그 룰은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를 바로 발족시켜서요. 네. 전문가 집단과 시민 또는 언론 그런 모든 분들이 초안을 만들고 초안을 한 3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시민 대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정 지을 생각입니다. 네. 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히나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네. 네. 광주 막 조직된 당원들이 왜곡된 투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최소화해 가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힘을 좀 많이 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향력이나 존재감 이런 것도 여의도에서도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마도 그거야말로 진정한 당원 주도 당원 공천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17개 시도당에서 광주를 배우러 올 겁니다. 과거에 광주에 상징하면 5.18 민중항쟁이었지만 네. 내일 모레 5.18 민중항쟁 이후 50년이 되는 5월 반세기거든요. 정치혁명을 완성해서 17개 시도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자 광주로 가보자. 광주는 어떻게 해서 시민주도 당원주도의 이런 혁명 모델을 만들었느냐. 정당 혁신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선도적인 모델이 나오겠군요. 이래야 정권교체 가능합니다. 네. 이래가지고는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국혁신당도 등장해 있잖아요. 네.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정당 혁신의 상징하면 민주당. 그것도 제가 시당위원장이 되고 나면 6개월 안에 그런 어떤 선진지가 될 수 있도록 순례지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싹을 틔울 계획입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남이 다시 또 민주당 내에서 힘을 네. 받게 되겠군요.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제가 당원이라면. 네. 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언론의 역할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 연임을 출마하겠다 공식화하셨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참으로서는 처음에 대표님이 조금 여유 어떤 정치적 공백을 좀 갖고 여백을 갖고 계속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들을 온몸으로 지금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저희로서는 조금 쉬셨으면 좋겠다는 게 초창기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원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정치인 이재명, 대표 이재명만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및 이후 대선 이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유일무이한 민주당의 정치 사상이 이재명밖에 없다. 합의해서 장고 끝에 대표님이 그런 당원의 압도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 1인 독주 체제는 차기 대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뭐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또 이참에 김두관 전 의원께서 당대표 도전을 하셨어요. 뭐 여기에 대한 평가?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라도 나와 주셔서 정치적 반대 경쟁자들 외부의 뭐 국민의힘 등 현 정부의 그런 프레임 씌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좋은 징조다 네. 싶고 뭐 1급 체제 이재명 대표 1급 체제 얘기하는데 이제는 당원 1급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주 체제 네, 이 말 바꾸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독주라고 하는 프레임이 지금 이 독재 정부, 네. 검찰, 검사 독재 정부하고 맞서서 당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치단결하고 있는 당원의 중심에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광주의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독주 체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데 적어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소수다. 그리고 잘 버텨주시라. 저는 철인적인 이 정신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대표께서 수모를 견디면서
집권을 위해서 지금 견디고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네.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나오시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민주당 광주시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절박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는 특검 이것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지만 민주당 자체의 정당 혁신은 어떤 기득권의 저항도 없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민주당만의 저력이거든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시민이 당원이고 당원이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17개 시도당의 정치적 순례지가 되게끔 한번 해보시게요. 정치를 포기하면 윤석열 정부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어떤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정치의 혁명, 혁신 그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로 광주구나 역시 광주 시민이구나 역시 광주 민주당이야 라고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말 한 발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시당 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득 당하셨습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앞에 프롬프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하셔서 들으면 그러실까 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강의원 상임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